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영어 교육론 TVP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3일 수요일이고요. 5월 달에 이제 7주차로 TVP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6월 초반에 6월 중반 정도에 여러분 그 자료 보시면 수업 자료 보시면 6월 중반 정도에 마칠 수 있게 되고요. 아이고 이게 똑같아서.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쭉 우리 그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입형으로 나왔었던 문제도 있고 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던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TVP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PLLT와 함께 영어 교육론의 가장 기본 이론서다. 그래서 TVP, PLLT, 그다음에 애플 3대 기본 교과서가 어 되겠습니다. 영어 교육론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 너무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5월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다시 또 5월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그죠? back to basic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항상 그냥 하는 말 같이 back to basic이라고 하지만 뭐가 기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함께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변을 맴돌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가 좀 지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날도 좀 밝고 좀 날씨도 화창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시기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TVP를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TVP를 1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TVP를 하면서 같이 기본 이론반을 하니까 이게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같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읽고 이것도 안 읽고 약간 이런 폐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은 한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5월 달쯤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기본 이론을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TVP 교재를 한번 읽으면서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7주차에 걸쳐서 하는 이 수업 동안에는 자료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TVP 교재를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책을 펴가면서 그러니까 펼치면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좀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요약본으로 해서 수업 자료로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형성평가로 거기에 있는 빈칸을 이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이 수업 자료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도 좀 더 읽어보고 싶거나 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또 제가 페이지 수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다시 그 페이지로 가서 그 주변을 좀 더 읽고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형성평가는 한두 시간이면 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되는 거 어떤 거 하나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바로바로 내가 할 수 그야말로 플루언시 연습처럼 내가 그 형성평가에 나오는 가로 보면서 바로바로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왜 이게 바로 답이 안 나오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두 시간 정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양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여기에다가만 뭐 온 시간을 다 바친다고 하는 건 다른 공부를 또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TVP는 수업 시간 3시간 그다음에 형성평가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이제 또다시 이제 영어 교육론 5월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우리
TVP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반대말에 있는가를 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 교육론에서 제가 뭐와 뭐는 이렇게 반대쪽에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얼마 전에 유퀴즈 거기에서 그 궤도라는 과학 궤도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제 그 과학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하는 게 조세호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위 눌리다."라는 거에 반대말 그러니까 이제 조세호가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광 그 "과일을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궤도가 다시 거꾸로 질문을 하기를 "그럼 가위 눌리다의 반대말은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호가 그냥 가위 안 눌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사실 가위 눌리다의 반대말은 몽유병이래요. 그러니까는 가위 눌리는 거는 정신은 깨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눈은 지금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지금 막 이렇게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일어나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가위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몽유병은 거꾸로 몸은 움직이는데 정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없고 몸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말은 몽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가위 눌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알면은 이해가 쉽겠구나. 즉 가위 눌리다의 반대말이 몽유병이라는 걸 알면 가위 눌리다는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죽어 있는 거. 몽유병은 몸은 깨어 있는데 정신이 죽어 있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료하게 그 반대말로서 의미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 교육론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반대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어세스먼트에서 애널리틱 어세스먼트 라고 했을 때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홀리스틱 어세스먼트예요. 그죠? 어세스먼트에서는 애널리틱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은 하나하나 그 평가 항목을 놓고 평가한다라는 거고 홀리스틱은 평가 척도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 사람의 라이팅은 9점이다, 10점이다 이렇게 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러버스에서 애널리틱 실러버스라고 했을 때 애널리틱 실러버스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신세틱 실러버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반대말에 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애널리틱은 무조건 신세틱, 무조건 홀리스틱 이렇게가 아니라 애널리틱한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측면에서의 반대말은 어떤 것이다라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때 스타일즈를 생각할 때 학습자의 스타일이 애널리틱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애널리틱 스타일, 학습자의 스타일이 애널리틱하다라고 하면 그 반대말은 뭐가 있냐? 리플렉티브가 돼. 생각하는 스타일. 어, 아니죠. 잠시. 자. 리플렉티브는 애널리틱과 유사한 말이고 오히려 애널리틱의 반대말은 인투이티브가 되겠죠. 그죠? 인투이티브한 스타일즈. 그러니까는 애널리틱은 뭔가 분석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인투이티브는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반대 측면에 있는 것이 각각의 어떤 어세스먼트인지 실러버스인지 스타일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대 측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실마리가 되는 거. 어떤 끈앞을 하나만 잡으면 실이 다 풀리는 것처럼 그 끈앞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계속 TEP에도 어떤 반대 측면에 있는 것들 디덕티브와 인덕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탑다운과 바텀 그러니까는 그런 끈앞을 찾아서 그런 어떤 단서가 되는 걸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그 TVP를 공부하시는 좀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떤
영어 교수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영어 교수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보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선 여기다 한번 전체를 한번 적어볼게요. 트래디셔널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메서드 가장 유명한 거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네, 그렇죠.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라고 하는 GTM. 그죠?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어떤 영어 교육법이라기보다 언어 교육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GTM,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에 반대해서 다이렉트 메서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름하여 ALM이라고 이제 이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메서드는 이 트래디셔널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는 언어 습득이 안 되더라. 이걸로는 말을 하는 어떤 기술이 늘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와 반대의 어떤 사일런트 웨이. 그 다음에 서제스토피디아.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그 다음에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 TPR이라고 이름 붙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내추럴 어프로치 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 메서드는 어떤 이 과거의 전통적인 교수법을 벗어나서 어떤 그룹에게 맞는 좀 특정한 그러한 교수 방법을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을 볼게요.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태스크 베이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스크 베이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베이스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whole language approach가 있고 또 strategies based approach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raditional method 얘기할 때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는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는 무엇을 중심으로 했어요? 말 그대로 그래마와 버케블러리 그리고 이것은 디덕티브 방식으로 그래서 룰을 중심으로 하는 디덕티브 방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고 또 단어 외우고 이러한 방법이었었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서드는 이 GTM과 반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덕티브 방식으로 그리고 뭐가 중요했다? 오럴 랭귀지가 이용한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우리가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수 방법 중에 하나이죠.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네. 이렇게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와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러지의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탄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활용하는 뭐 드릴 방법이라든지 그죠? 패턴 드릴이라든지 또 메모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그 학문적인 근거를 준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기서 한번 여기로 조금 옮겨가 볼게요. 너무 좁으니까. 네. 지금 바로 이야기 드렸던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다음에 사일런트 웨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일런트 웨이 방법은 네. 이 사일런트 웨이 방법은 누가 사일런트 한다라고 그랬어요? 교사가. 선생님이 사일런스를 해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별명이 바로 디스커버리 러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제스토피디아는 서제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최면을 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최면을 건다라는 게 학습자들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로 근데 만들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학습자들이 어떤 주변의 상황으로 학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페러프렐 러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페러프럴 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멘탈 캐피시티를 최대화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서지스토피디아 이야기를 할 때 그 히딩크 감독의 예를 들었었던 것처럼 그 선수들의 숨겨진 10%를 끌어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히딩크 감독은 말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학생에게 숨겨진 그 10%를 끌어내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변 상황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학습자들에게 어떤 뭐 주변에 그 뭐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적, 페러프렐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서제스토피디아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은 말 그대로 커뮤니티라는 말 속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이러한 커뮤니티를 이뤄서 그죠? 학습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어디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고 다시 대답해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뭐다? 카운슬링 러닝이다. 그래서 마치 카운슬링을 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바로 최초의 휴머니스틱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스틱. 그래서 최초의 휴머니스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사회 구성주의가 처음으로 도입돼서 사용된 교수 방법이 바로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정의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바로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 이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는 함께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컴프리헨션 베이스드 어프로치. 여기에서부터 조금 이제 커뮤니커티브 지금 현대 교육수 방법으로 조금씩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죠. 이 컴프리헨션 베이스드는 말 그대로 그 크라셴의 컴프리헨서블 인풋을 기본으로 한 교수 방법이에요. 컴프리헨서블 인풋.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컴프리헨서블 인풋은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많이 제공하면 아웃풋은 자연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의 교수 방법이죠. 그리고 마치 누구처럼 에런 칠드런처럼 모국어 어린이들이 공부하듯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있었던 다이렉트 메서드가 시초가 되어서 내추럴 어프로치까지 발전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일런트, 서제스토피디아,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TPR, 내추럴 어프로치가 현재 영어 교수법을 만든 어떤 기본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디스커버리 러닝은 선생님이 아무 말도 없이 서 있고 학생들은 뭐 활동하게 하고 그것만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디스커버리라든지 이와 함께 쓰이는 프로블럼 솔빙은 우리가 현재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일런트 웨이에서 발전한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로 태스크 베이스드, 컨텐트 베이스드 등이 있죠.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드 이제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도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태스크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스크 베이스는 제가 항상 이러한 형식으로 어떤 수업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리태스크에서 태스크 사이클에서 마지막은 랭귀지 포커스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프리태스크를 보면 프리태스크는 교사가 이끄는, 교사가 토픽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은 그에 따라 토론하고 어떤 그 수업 과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이 되는 것이고, 태스크 사이클에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태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튜던트 센터드가 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랭귀지 포커스는 랭귀지의 프랙티스와 랭귀지의 어널리시스가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랭귀지를 어널리시스하고 프랙티스하는. 그런데 이때 이 랭귀지 포커스는 과거의 어떤 랭귀지 수업과 다른 이유는 뭐가 된다라고 그랬었죠? 바로 이 랭귀지가 어디에서 오는 거다? 여기에서 오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자가 태스크 사이클에서 한 어떤 활동에서 생기는 문제로 가지고 이 랭귀지 포커스 활동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활동을 폼 포커스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폼 포커스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래머 트랜슬레이션처럼 폼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컨텍스트 안에서, 즉 어떤 내가 사용했던 어떤 태스크의 문제점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랭귀지 포커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의 어떤 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만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이 단계 때는 플루언시를 중심으로, 이 단계 때는 당연히 accuracy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플루언시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accuracy로 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대적인 그 뭐 영어 교육뿐이 아니라 모든 교육을 아우르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플루언시, 즉 미닝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own words로, 나의 말로 미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accuracy, 폼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것도 그냥 그린 건 아니에요. 역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활동 자체가 좁게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는 좁게. 그죠? 그러니까는 열리면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오픈해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클로즈돼서 끝나는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수업 활동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단계는 PPP,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프랙티스에서 그 다음에 프로덕션,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파이가. 그러니까 그 말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말로니까 뭐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BING를 프레젠테이션 때 배웠어요. 그러면 연습을 BING로 he's ING, they are ING, 뭐 I am ING 이렇게 막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로덕션 단계 때 이제 너의 말로 이제 해보는 거야. My father is 뭐뭐뭐, my mother is 뭐뭐 이렇게 하면 그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치가 끝없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활동은 이렇게 점점 커지는 활동이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컸던 어떤 활동에서 점점 좁아지는 활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연도 마찬가지로 끝에 가서는 좁아지는 활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끝에 가서는 정리되는 활동. 아,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배웠구나 하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애들이 막 둥둥둥둥 떠서 뭐 그냥 신나게 무슨 활동하다 딱 끝났다 그러면 오늘 뭐 배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태스크 베이스드 활동이다.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는 커뮤니커티브 활동에
좋은 점을 가지면서도 어떤 마지막에 이렇게 랭귀지로 끝날 수 있도록 랭귀지 포커스로 끝날 수 있도록 학생을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이 바로 그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이고 여기서는 스튜던트 센터드 또 티처 레드 미닝 폼 플루언시 애큐러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어떤 의미만 가지고는 아니면 플루언시만 가지고 하는 이런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영어 교육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수업에서 또 디자이너 메서드에서 또 지금의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까지의 그 흐름을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